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오늘 문의 주신 분 중에 엊그제, 그러니까 이틀 전에 저에게 대출 문의를 주셨고 대출이 나가신 분이에요. 이틀 전에. 그날 문의 주시고 그날 대출까지 실행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늘 또 저에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왜 문의를 주셨는지 그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분은 현재 직장 다니시고 4대 보험 되시고 재직기간이 약 10개월 정도의 연봉은 2,6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틀 전까지 해서 이용하고 있었던 대출이 은행 한 곳에 세입망을 치료해가지고 2천만 원 정도를 이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은행에 300만 원을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대출 내용 은행 두 건만 있으니까 신용이 좋을 수밖에 없죠. 나이스 826점, K12 881점. 근데 저희한테 문의를 주셨는데 연봉 2,600인데 가지고 있는 대출이 2,300, 채직기간이 10개월 정도. 그러면 신용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기는 힘들지 않냐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 이금융권 쪽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분이 원하시는 대출 상품이 바로 근로자 햇살론이었습니다. 햇살론. 제가 근로자 햇살론은 저축은행 쪽으로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조회를 했더니만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였고, 이분은 이걸 그대로 다 이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연락을 주신 겁니다. 왜 연락을 주셨냐? 이분이 저 혹시 추가로 대출이 더 안 될까요? 한 1,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에? 1,000만 원이요? 그래서 또 조회를 해봤더니만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 상품으로 1,350만 원이 대출이 가능해서 이분은 1,350을 전액 다 이용하셨어요. 오늘 또 신청해서 오늘 또 다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뭘까요? 문제점이 하나 있죠. 이분의 문제점. 바로 햇살론 이용하고 그리고 신용대출 이용하고. 이게 어떤 문제냐? 고객님이 오늘 또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엊그제 대출 받았는데. 이 말은 뭐냐? 이분이 지금 1,000만 원을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엊그제 1,500 받았으니까 필요 자금만 따진다면 이분은 2,500이 필요했던 거죠. 2,500만 원. 자, 그러면 엊그제까지 대출을 안 받았을 때 내용만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은행에 2,300, 신용점 좋고 연봉 2,600만 원. 그러면 2,500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연 이금융권에서 2,500이 안 나올까요?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나옵니다. 2,500만 원. 충분히 나와요. 그러면 이 2,500만 원이 과연 금리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신용 점수가 좋기 때문에 이분은 10%대 초반의 금리가 형성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근로자 햇살론은 10.27%에 이용을 했고, 이 신용대출 상품은 15.4%에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저한테 필요자금이 2,500만 원이라고 했다면 10%대 초반. 그러니까 어찌 보면 햇살론보다는 더 낫진 않겠지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2% 정도는 차이가 나겠지만 큰 차이 없이 2,500을 그것도 대출 한 건으로 끝내버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햇살론을 먼저 받고 이걸 먼저 받고 나니까 신용점수는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금권이 대출이 하나 발생했으니까. 그럼 뚝 떨어진 이 신용 점수로 이 신용대출이 적용이 되는 거죠, 금리가.
이거 뭐요? 앉아서 손해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앉아서 손해보는 거하고. 어? 그냥 엊그제 저하고 통화를 했을 때, 나 2,500만 원 필요한데,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다면, 바로 저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 한 건으로 해가지고 2,500을 그냥 한 건으로 실행을 시켜버리는 거죠. 건수 안 늘리고 신용점수 조금이라도 덜 하락시키고. 근데 이분은 그 얘기를 하지 않는 바람에 근로자 햇살로 먼저 이용하고 그리고 신용대출 이용하고 연속 대출이 2건 발생되니까 신용점수가 어떻게 하락해요? 햇살로 이용해서 이만큼, 신용대출 이용해서 또 이만큼. 2번이나 하락하는 거예요. 신용점수가 2번이나. 이자 손해봤지, 신용점수 손해봤지. 이게 뭐냐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또 저한테 문의 주신 분들 중에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출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네 하고 자기 조건 여쭤보니까 뭐 이렇게 햇살로는 충분히 가능해. 그래도 이금권의 이자가 가장 낮으니까 이걸로 추천을 드리죠. 그리고 나서 이걸 받고 나서 혹시 추가로 더 안 될까요? 왜 그때 물어보냐고. 왜? 처음부터 내가 필요한 금액이 얼만데 이만큼 금액 안 될까요? 그렇게 물어봤다면 그 금액을 가지고 플랜을 짤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2번 받을 수 있겠지만, 2군데서 나눠서 받을 수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한 군데만 받아야지. 한 군데만. 왜 일부러 손해를 보냐 이거죠. 제 생각에는 창피해서 그랬을 것 같아. 아니 왜 그렇게 창피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 1금융권 가서 알아보세요. 창피해서 안 가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 안 될 것 같았어요. 일단은 본인이 필요한 금액부터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저희 상담사들도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플랜을 짜서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대출 될까 해서 가장 그나마 이자 낮은 것부터 빼보니까 나중에 또 추가로 필요해요. 이게 잘못된 질문이죠. 이것은 잘못된 진행이죠. 진행. 상담사한테 뭐라 할 수가 없지. 본인이 애초에 이렇게 얘기를 안 해버리니까. 상담사는 좋은 방향으로 먼저 햇살론 해가지고 가장 이율 낮은 걸로 잘해줬는데 또 필요해요 하면 이제 이자가 훅 올라가 버리지. 그러니까 상담할 때, 자금이 필요해서 상담을 할 때 뭐 자격 조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하지만 내가 얼마가 필요한데 어떻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저희 상담사들도 그 금액에 맞춰서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대략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잘 판단해서, 판단할 것도 없죠.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필요한 금액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